부모님이 모아주신 등록금이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수업료로 사라지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1972년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자퇴하며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월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서 시작되는 하루.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고, 회사에서는 상사가 시킨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내일 또 반복될 일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 모든 선택들 중에서 정말 내가 원해서 한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전 7시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인가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종종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학 동기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고, 회사 선배의 승진 소식을 보며 조급해하고, 유튜버의 성공 비결 영상을 보며 내 삶과 비교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이 보는 책을 힐끗 보며 나도 저런 자기계발서 읽어야 하나 생각하고, 누군가의 명품 가방을 보며 언제쯤 나도 저런 걸 살 수 있을까 부러워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더 심해집니다. 상사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의문을 품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밀어냅니다. 어차피 월급은 받아야 하니까요. 1972년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보내준 리드 대학교. 모든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갔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구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걸까?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게 이것일까? 문학개론 수업에서는 교수가 정해준 고전 작품들을 읽어야 했고, 경제학 수업에서는 이론들을 외워야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았죠. 그때 잡스가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된 기분이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입는 옷부터 시작해 봅시다. 정말 내가 좋아해서 고른 옷인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이 정도는 입어야지, 혹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옷을 고르진 않았나요? 점심 메뉴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동료들이 여기 가자 하면 따라가고, 이거 먹자 하면 맞춰줍니다. 정작 내가 먹고 싶은 건 뭔지 생각해 보지 않을 때도 있죠. 퇴근 후에는 어떤가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피곤하니까 그냥 넷플릭스나 보자, 내일 또 일해야 하니까 일찍 자자라며 하루를 대충 마무리하는 일상이 다반사입니다. 주말은 더 심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늦잠을 자면 시간을 낭비했다는 죄책감이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스는 6개월 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은 걱정했고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좋은 대학 다니는데 왜 그만둬? 교수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똑똑한 학생인데 아깝다. 하지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는 특이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은 자퇴했지만 캠퍼스에는 남아서 정말 흥미로운 수업만 골라 들었죠.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캘리그래피 수업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죠. 대체 손글씨 배워서 뭐 하게? 취업에 도움이 되기라도 해? 그런 거 배울 시간에 컴퓨터나 배우지 그래? 하지만 잡스는 단순히 아름다운 글씨에 매료되었습니다. 각 글자의 간격이 만들어내는 리듬감, 서체가 주는 느낌의 차이, 한 줄의 문장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잡스 자신도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 몰랐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어서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후 1984년에 애플에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출시했습니다. 당시 모든 컴퓨터는 똑같은 딱딱한 글씨체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매킨토시는 달랐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폰트들을 탑재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처음으로 컴퓨터로 아름다운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은 문서를요. 이것이 개인용 컴퓨터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잡스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만약 내가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매킨토시에는 아름다운 폰트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는 지금도 여전히 밋밋하고 재미없는 기계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잡스가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특별해서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가 던진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 질문을 던질 용기, 그리고 그 답에 따라 행동할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 이 직장이 나에게 맞을까? 이 연애가 행복할까? 이 공부가 의미 있을까? 어쩌면 질문 대신 정형화된 답안에서 체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지.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은 해야지.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처럼 우리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남들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85년 스티브 잡스에게 인생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잡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었어요. 직원들에게도 까다로웠고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잡스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그들은 잡스를 CEO 자리에서 밀어냈습니다. 30살의 잡스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 동료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일까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잡스만큼 극적이지는 않더라도요. 취업을 준비하며 수십 번 떨어져 본 경험, 연애에서 차인 경험, 승진에서 밀려난 경험, 창업에 실패한 경험, 투자에서 손실 본 경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처럼 안전한 길이 답인가? 더 이상 무모한 도전은 그만두자. 하지만 잡스는 달랐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실패했으니까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와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였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요. 하지만 잡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픽사에서 일하면서 잡스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잡스는 애니메이터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좋은 제품이란 단순히 기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요. 토이스토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디와 버즈의 우정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그게 실패였을까요? 취업에 몇 번 떨어진 경험이 있다면 혹시 그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생각해볼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연애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혹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한지를 깨달을 기회였을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혹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발견할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을 것이다. 실패 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성장의 발돋움으로 삼지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잡스는 두 번째를 택했어요. 12년 후, 1997년에 잡스는 애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잡스는 1985년의 잡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12년 전의 잡스는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의 잡스는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픽사에서 배운 스토리텔링, 넥스트에서 경험한 실용적인 기술, 그리고 실패에서 얻은 겸손함.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새로운 애플을 만들어낸 거죠.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이 제품들은 단순히 기술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용자의 마음을 이해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잡스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을 때 그는 단순히 예쁜 글씨에 끌렸습니다. 논리적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끌렸을 뿐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것들 말이에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카페의 인테리어가 좋아서 한참 바라본 경험. 서점에서 특정 분야의 책들만 계속 보게 되는 경험.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채널에만 계속 빠져드는 경험. 이런 작은 신호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쓸데없는 생각이야.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 라고 무시하시나요? 2025년,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쏟아냅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조언들이 넘쳐나고, 뉴스에서는 매일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리와 직관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잡스는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본 시간 말이에요.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2분만 조용해져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런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10분만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치우고, TV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처음 2에서 3분은 불편할 겁니다. 괜히 불안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분쯤 지나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생각들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한 이유는 뭐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면 이제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마음이 끌렸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가 마음에 끌렸다면 주말에 미술용품점에 가서 스케치북 하나 사보세요. 거창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끄적거려 보세요. 요리가 궁금했다면 유튜브로 간단한 요리법을 찾아서 해보세요. 맛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해보는 거예요. 글쓰기가 하고 싶었다면 블로그를 만들어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시작해보는 거죠. 잡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플을 창업하기 전에 수많은 작은 실험들을 했어요.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게임 회사 아타리에서 일해보기도 했고, 인도로 영적 여행을 떠나보기도 했습니다. 동양 철학 공부하기, 채식주의자 되어보기, 공동체 생활 해보기. 모든 실험이 성공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인도 여행은 실망스러웠고, 아타리에서의 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실험들을 통해 잡스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전에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부터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정보일 뿐이에요.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이 방향은 아닌 것 같네. 생각보다 재미없네.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서 점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0살이 넘어서 그림을 배운다고? 직장 다니면서 무슨 부업? 일이나 제대로 해? 그런 거 해봤자 돈이나 될까? 잡스도 이와 같은 조언을 가장한 질타를 들었습니다. 대학 자퇴할 때도, 애플 창업할 때도, 애플에서 나와서 새 회사 만들 때도.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내면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작은 실험들을 하다 보면 작은 성공들도 생깁니다. 그림을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글을 써봤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더라. 요리를 해봤는데 맛있게 나오더라. 이런 작은 성공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들이 여러분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것들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작은 성공들을 무시합니다. 그냥 운이었어. 별거 아니야. 이런 걸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잡스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그 안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캘리그래피에서 컴퓨터 폰트의 가능성을 본 것처럼요. 2005년 6월,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릿이 연설이죠.
하지만 그 연설에서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은 삶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당시 잡스는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었죠. 다행히 수술이 성공했지만 그는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내일 해도 되겠지. 다음 주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자. 하지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을까?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잡스는 시간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애플로 복귀한 후, 그는 회의 시간을 철저히 통제했어요. 30분으로 정해진 회의는 정확히 30분에 끝냈고, 핵심이 아닌 이야기는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는 또한 제품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개의 기능 중에서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완벽한 세계가 평범한 100개보다 낫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아마 하루 서너 시간, 많게는 7시간을 쓰고 있을 거예요. 잡스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잡스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후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그는 완벽한 CEO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고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 목록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면 언젠가는 정말 옳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거창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줄여보세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보는 시간, TV를 멍하니 보는 시간들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말이에요. 잡스가 2011년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일에만 썼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 여러분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든,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길을 걸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잡스가 말한 나답게 사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